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업무협약관리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협약 사후관리 사항을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업무협약 보고는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부터 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사업단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산업건설의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 관리에 대하여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업건설의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대상은 총 14건으로 2024년 6건, 2025년 8건입니다. 이 중 협약사항 이행으로 완료된 협약은 8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협약은 5건이며 중단된 협약은 1건입니다. 이 협약 중 투자유치 관련 협약은 11건, 농식품 관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 푸드테크 메타버스 2단계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협약 관련 협약은 익산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근거한 투자협약으로 익산 기업의 투자 계획에 따라 신용도, 재무 건전성 등을 검토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의 내부 경영 문제 및 건축 자재비 폭등으로 투자를 중도 포기한 기업이 한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 대상들과 상호 협약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 체결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 관리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의 2020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사후관리에 따라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대상은 총 17건으로 협약일 기준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5건, 2025년 2건으로 현재 모두 진행 중입니다. 협약명 및 주요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협약기관들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의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대상은 총 31건으로 도시개발과 8건, 도시전략사업과 1건, 주택과 3건, 도로관리과 2건, 교통행정과 17건입니다. 연도별 체결 건수는 21년도에 5건, 22년도에 13건, 23년도에 8건, 24년도에 3건, 25년도에 2건입니다. 이 중 협약이 완료된 사항은 총 16건으로 도시개발과 5건, 주택과 1건, 도로관리과 1건, 교통행정과 9건입니다. 협약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총 15건으로 도시개발과 3건, 도시전략사업과 1건, 주택과 1건, 도로관리과 1건, 교통행정과 8건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서는 관련 협약기관, 단체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협약명, 협약 대상, 협약 내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의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건설국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업무협약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완료되더라까지 업무를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스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사후관리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은 총 3건으로 2023년 1건, 2024년 2건이 되겠습니다. 3건 모두 현재 진행 중이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협약명, 협약 체결일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서 협약 대상 기관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소장님 여기 네. 보니까 네, 지금 다 이게 진행 중입니까? 네 진행 중입니다. 혹시 다른 데는 다 뭐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느냐 뭐 그런 거 혹시 중간에 이렇게 보고라도 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네, 잘 진행되고 있어서 큰 왜 근데 빼먹었어?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개선 방향에 아, 네. 뭐가 있는가 없는가 사진 실토라고 개선 방향을 넣었는데 뭐가 있으니까 안 넣은 거 아니야? 네. 이런 게 조금 수상하단 말이야.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러네. 네, 다음부터 이렇게 넣으세요. 아,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안심하지. 네, 개선 네. 방안이 있다고 알아야지.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중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업무 협약 건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네네. 네, 그 현재 진행 건들이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 사업단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단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 협약 사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업무 협약 관리조례 제6조 사후 관리에 따라 2025년 익산시 업무 협약 사후 관리 내역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대상은 총 1건, 상수도과 소관으로 2025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 금강 중부블럭에 대한 협약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 기관과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 사항을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 사업단 2025년 업무 협약 사후 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 사업단의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 사업단도 진행 중인 사항 완료까지 차질 없도록 잘 예의주시해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 사업단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김순덕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과 함께 연구해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966호 익산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등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의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육성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의회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1월 6일 김진규 의원님 등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66호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재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재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8기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마트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앞서 정부는 2023년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농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 전문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이에 본 재정 조례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식량 안보 확보 등을 위해 시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조례는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필요한 조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가는 그 스마트 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 농업 이렇게 장려하면서도 지원 조례가 없었어요. 이 스마트 농업 중요성은 사실은 요즘같이 경영비라든지 노동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잘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게 아주 좋은데 이런 조례를 아주 잘 해주셔서 특히 이번에 그 우리 5분 의원님들이 연구 용역까지 해가지고 만든 네네. 조례인데 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 예,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네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 발의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소길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65번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익산시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양파 주산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지역 대표 작물인 양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며 주산지로서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는 우량 종자 지원, 제6조는 최저 생산비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친환경 농법의 도입과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는 이력관리제 운영, 제10조는 생산자 단체 육성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양파 전문 유통센터 및 저장시설 확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12조는 교육훈련, 제13조는 홍보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1월 6일 김순덕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65호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재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서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품질 향상과 안정적 유통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재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3개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주산지란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 조절을 위하여 생산과 출하를 촉진하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생산지역 또는 생산 수면을 말하는 바 익산시의 경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55호로부터 양파 품목 등에 대해 주산지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본 재정 조례안은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적 정책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이에 양파 주산지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산지 중심의 농정은 생산 기반 강화와 가격 안정, 유통 효율성 제고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인 바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정책 여건과 시장 변동에 맞춰 주기적인 점검 및 제도 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과장님께서도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율정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8회 임시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본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진영 의원님이 지난번 우리 토종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상이한 것이 좀 있어서 네. 이번에 저희들이 좀 개정안을 좀 해서 올렸어요. 지금 한번 보셨죠? 2조. 이거 이래 드렸어? 수정 빨리 드려야지. 개정안 드려. 이걸 안 드렸구나. 공유 됐어? 네. 또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이게 지금 이제 현행 본인이 올린 것을 우리가 개정안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본인 의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게 영농조합법인을 우리가 이렇게 좀 19조 농업법인 회사 이렇게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3조 사망도 일부 좀 명칭을 조금 조정을 한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개정안 중에서? 아니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거 좀 내용 반영해서 수정안 내주신 거에 동의합니다. 예. 이게 저는 뭐 조례 의지대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개정안을 이렇게 보시고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좀 토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적이 없다면 저는 그 의원님들 다른 적의가 없으면 개정안대로 받기로 동의를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을 또 한번 묻기로 하겠습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금의 직불금을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건 맞죠? 아직은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지급을 않고요. 저희가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금. 네, 그 육성 지원금을 저희가 지금 도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네. 결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도비 30%, 시비 70%?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게 도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도비에서 이 도비를 안 내려줄 때는 우리 시비로 100%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아마 이 조례에서 그 집불금 조항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도에서 매칭을 않게 되면은 시에서 이제 100%?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예산은 범위 내에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범위에서. 네네네. 네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토종 작물인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토종 작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확인은 누가 점검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성농민위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전라북도 지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타 시군에서는 농업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에서는 여성농민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게 의아한 거죠. 예산을 타가시는 그쪽이 여성 농민회인데 이거를 그 확인 자체를 토종 작물인지 확인 자체를 여성 농민회가 하고 있는 게 좀 궁금하고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어저께 그 토종 농산물 그 축제를 갔다 왔는데요. 네. 이 여성 농민위에서는 그간 토종 농작물을 지키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마인드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또 그 작물이 심어져 있는 걸 상태를 봤을 때 판단을 하시던데 거의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토종 작물이 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데가 여성 농민회고 예산을 타가는 데가 내도 여성 농민회란 말입니다. 아니, 의원님 저기 예산을 받는 데는 직불금을 받는 데는 여성 농민회가 아니고요. 예, 아니. 경영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만 이게 토종이 아닌지 토종인지 그거를 더 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거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더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대 의원님 뭐 또 추가 우리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선 의원님께서 네. 참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중복 또 어떤 특정 단체가 한 군데서 저기여지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 토의 때 그 전라북도 조례에 보니까 토종 저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전라북도 조례에 있습니다. 나와 있죠? 네, 이미 있습니다. 그럼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게.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네. 네? 그래야 우리도 알고 서로 알지. 나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더라고. 내용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익산시 여성농민회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 여성농민회 총연합에 토종연구회가 이미 있고요. 거기에는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넘게 이 작물을 지어온 거라 도에서 인정해서 지금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반드시 그분들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담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 12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도 조례가 바뀌어서 시 조례도 그거에 좀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좀 보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을 시행하는 해예요. 첫 해라서 아마도 그 전북에 있는 도연합 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검수나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첫 해라서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바들이 추후에도 발생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뭐 육종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검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저 김미선 의원님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뭐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걱정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이걸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과장님은 지침을 좀 만들으세요. 토종 농산물이 어디 이렇게 해서 우리도 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토종작물 네네. 직불금을 수령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 경작 면적에 대한 기준이나 뭐 토종작물의 뭐 그 종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9농가에 3.2헥타르가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면적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기준이 현재 경작 실제로 면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제 질의의 요지는 뭐 한 평에다 토종에다 싣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직불에 대한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곱미터당 300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 경작에 대한 기준을 한번 면적 기준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 면적은요. 100에서 5,000 제곱미터 사이에를 경작을 했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5,000, 100. 그러면 33평 정도? 그렇죠. 이제 100제곱미터라면 30평 되겠죠. 예. 이게
그죠? 예예. 이게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이유는 토종이라고 해서 하나만 꽂아도 되냐 이런 기준을 한번 궁금해서 네네. 어느 정도 면적을 갖고 경작을 해야 이 질불금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적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영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특별히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네. 과장님 추가 뭐 의견 내실 사항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표를 속개합니다. 정의준 조율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속일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959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5조의 3은 지난 7월 개정된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13, 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6조의 2는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2,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수반 및 중앙관서 사전 승인 여부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와 행정규제, 성별 영향평가, 인구 영향 자재 평가에 대한 심사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9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25일 조례 제556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근본 개정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2 제4항 및 제70조 13 제5항에서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에 관한 사항과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조례 위임한 범위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 복합민원 및 성장관리계획 지정 변경 업무를 법령에 부합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6조 2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의 경우 시행령이 지난 2012년 7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향후에는 자치 법규에 대한 집행부 지속적인 정비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뭐 지난번에 그 우리가 충분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그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잖아요. 네. 26조 2항 네.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권. 지난번에 이게 지금 조례가 12년도 7월 달에 개정을 해서 8월 2일부터 지금 일부 위임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번에 다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현재 지적한 사항은 그 법령 개정이 12년 7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으니 조례도 바로 이어서 이제 재개정을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현재 25년도에 이제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렇죠?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 이용의 법률하고 시행규칙을 이번에 네.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하는 건데 네. 왜냐하면 집행부가 충분하게 개정 일자를 우리가 해서 조정을 해줬는데도 이 정비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지금 빠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지적 안 하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잘 참고하세요. 네. 업무에 미숙함이 없도록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마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 요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755 익산시 마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 제시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된 PT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전문 분야 사업인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 업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용역사로 하여금 보호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의 설명을 맡은 서윤 엔지니어링 김종훈 이사라고 합니다. 예, 진행 순서는 이제 제안 사유, 추진 경위 순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안 사유입니다. 그 익산시 마동 165번지 1원의 그 마동 주공 1단지는 그 준공된 지 4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이제 그런 전문 안전진단 그 등급 결과 D등급 이제 이하로 나와가지고요. 제가 금에 이제 관련 법에 따라 이제 재건축 사업을 위한 그 관련 그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추진 경위입니다. 저희 사업은 2025년 5월 22일 이제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입안 제안을 신청을 하였고요. 같은 해 이제 5월달에 이제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제 7월달에 이제 저희가 의견을 받은 그 정비구역 신청 보완 요청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9월달에 이제 주민동의서 보완 제출, 서면 통보, 공람 공고해서 그 올해 11월 11일 이제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이제 금일 11월 28일 이제 익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이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이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익산시 마동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동 165번지 일원이고요. 전체 면적은 32,634제곱미터입니다. 현 마동주공 1단지에 대한 건축물은 전체 이제 119동에 전체 610세대가 이제 거주하는 걸로 확인되어 관리계획 지역지구상 이제 이종 지역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사업 방식은 재건축 사업이고 전체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70% 이하, 세대수 계획은 전체 808세대로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세부 현황 사진입니다. 저희 사업 구역은 그 북측에 이제 동부시장 오거리에 이제 남측에 있는 고봉로 우측에 이제 접하여 있는 그 마동주공 1단지 전체 사업구이고요. 남측으로는 고봉로 8번 길, 이제 동측으로는 고봉로 10번 길, 북측까지 선화로 18번 길까지 전체 그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제 사업구역 현황입니다. 예,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구역은 전체 그 마동주공 1단지 전 면적에 대하여 32,634제곱미터를 마동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측에 보시는 도면은 그런 결정 도면 되겠습니다. 예,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32,634제곱미터에서 저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부지 면적의 92.3%인 이제 3131제곱미터이고요. 그를 뺀 나머지 7.7%인 2,503제곱미터는 전부 다 정비계획 시설인 도로로 이제 결정해서 기부 체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정비 기반 시설 도로가 그 중로 2-8번 길, 이게 이제 고봉로입니다. 고봉로를 이제 확장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남측에 고봉로 8번 길, 동측에 고봉로 10번 길을 전부 다 저희가 확장한 사항이어서 그 확장하는 그 시설 조소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건축물 주 용도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실제 그 재건축 사업에서 저희는 이제 그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토지용계획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동주택 용지의 용도는 그 관련법, 건축법에 따른 이제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이제 아파트가 이제 허용 용도고, 다만 이제 불허 용도 내에서 그런 이제 근린생활시설인데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게임 제공업소, 노래방 연습장 등 어떤 그 주거의 환경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들은 저희가 이제 불허로 이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건폐율은 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제 부합하게 전체 건폐율 30% 이하 계획했고요. 용적률은 270% 이하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우측에 보시는 그 괄호에 있는 이제 22.81%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269.87%는 실제 이제 건축 계획에 나온 이제 용적률과 건폐율임을 이제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씩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실제 익산시 그
도시계획 조례상으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 용적률 자체는 25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그 인센티브 항목에서 그 도정 기본 계획상 제로 건축물 등급 5등급으로 저희가 건축 인증을 받을 예정으로 해당되는 인증을 적용했을 시 저희가 최대 270%까지 받을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이용 계획과 그런 도로 확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그런 계획들이 다 이제 총 집합되어 있는 이제 정비계획 결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공동 주택인 이제 아파트인 만큼 해당되는 주민분들이 이제 주민 편익 시설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관련법상 그 관련법에 있는 그 면적 이상으로 계획을 했고요. 실제 이제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는 이제 47.9m, 9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이런 거를 통칭한 주민 공동시설은 2,020제곱미터 이상으로 요 사항들은 이제 관련 기준인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제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건축 계획입니다. 해당되는 이제 아파트 용지 내에 저희가 이제 건축을 계획을 했고요. 실제 전체 이제 그 세대수는 전체 808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고 층수는 저희가 29층 이하이고 요거를 계획했을 때 실제 건폐율은 30% 이하인 22.81%, 용적률은 270% 이하인 269.87%로 모든 그런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형대 이제 계획이 있는데요. 실제 전체 이제 808세대 중에 이제 5구형이 저희가 전체 이제 352세대고요. 그다음에 7사형 이제 152세대, 이제 8사형 256세대로 계획을 했고, 요 세대수 평별 계획은 향후 이제 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면 나중에 이제 현재 그 살고 계시는 거주민 즉 조합원님들의 어떤 수요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세대수 계획은 향후에 좀 바뀔 수 있음을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단지 배치도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전체 이제 8세대에 대한 계획이고요. 실제 그 마동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119동의 건축물을 저희가 이제 층수를 좀 높이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 이제 8동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도면이 눕혀 있어서 그런데요. 이제 이쪽 이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우측이 이제 북측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서측으로는 이제 고봉로 폭 20m로 계획한 고봉로가 저희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측으로 이제 저층에 이제 주거 지역이 이제 인접해서 이제 붙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배치를 그 중앙부는 최고 층수 29층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실제 그 주변에 저층에 붙는 주거 지역 쪽으로는 저희가 뭐 14층에서 20층 이하로 저희가 다소 좀 낮게 계획을 해서 아무래도 주변 이제 저층의 주민들의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저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 실은 이제 요 계획은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개별 심의 즉 건축 심의를 통해서 어떤 다소 이런 의견들을 전문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아마 좀 더 개선될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교통 처리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사업구역 내에 이제 주 출입구 자체는 이제 남측에 이제 고봉로 8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봉로 8길에 보면 이제 당초에 이제 6m였던 폭 6m 그 중앙선 없는 약간 2차로 개념으로 일단 그 현황인데요. 실제 이제 출입구가 남측이 붙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를 대폭 확장을 해서 6m에서 15m, 예, 7m를 확장해서 3차로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서측에 이제 고봉로에도 저희 부출입구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고봉로는 이제 중앙선에서 양측 이제 왕복 2차로로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전 구간을 저희가 완하차로 개념을 다 차로로 수립을 해서 한 개 차로를 더 추가 셋백을 했고, 특히 이제 북측에 있는 오거리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우회전 완하차로를 더 해서 저희가 그 교차로 부근에는 4차로 계획, 교차로 이외 구간은 전체 3차로 계획으로 저희가 도로 복원을 확장한 사항으로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입니다. 이전 행정 절차인데요. 실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이제 올해 이제 11월 11일 날 익산시 국민생활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마쳤고요. 주민 공람은 이제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 이제 오늘까지 주민 공람 그 현재 이제 의견 취합된 주민 의견을 이제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전체 이제 의견 중에 15건 의견 중에 예, 재건축 사업 찬성이 이제 7건이고요. 그다음에 13건 중에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2건, 사업구역 확장 의견 2건, 평형대 다양화 의견을 이제 2건 주셨습니다. 요 세부 사항을 다시 좀 설명드리면
그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찬성하는 사항이고요. 그 시행자 지정 관련된 사항은 이제 조합 방식 이외에 다른 시행 주체 하는 쪽으로 좀 검토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 이 사항들이랑 그 나머지 사업구역 확장이랑 폐형대 다양화 이런 것들은 최종 이제 주민 의견이 취합이 되면 저희가 주민 의견을 적극 이제 수렴을 해서 최대한 이제 반영하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금해 이제 저희 이제 올해 이제 5월달에 정비 구역 지정 계획안을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전 행정 절차를 이행을 했고 이제 금일 이제 익산시 의회 의견 청취를 이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익산시 이제 도시계획 혹은 이제 경관 위원회 심의를 이제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심의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심의안을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 그 안을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이제 하는 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그 해당되는 주민분들은 이제 조합을 추진을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그 다음 관리 처분 착공 및 준공 등을 청해서 이제 입주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 조합 청산까지 이제 절차는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됨을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 익산마동 주공 1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감도입니다. 요 계획안은 현재 저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그 건물 배치도에 따른 조감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에 이제 경관심의라든가 도시개원의 심의, 그다음에 구역 지정 이후에 어떤 교통심의, 그다음에 건축심의 이후에 이런 배치나 이런 계획안들은 좀 다소 이제 바뀔 수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노후된 이전 마동 주공 1단지의 이런 건축물을 제가 개선을 해서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좀 열심히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5호 익산시 마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지적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건설, 국장 등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5조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익산 마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반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마동 165번지 1원에 32,634제곱미터 면적의 익산 마동 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위반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타 발전 방안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마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 마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제안서를 잘 받아보았어요. 처음부터 하셨습니까? 중간에 다시 들은 거? 중간에 예, 맞습니다. 네, 참 아쉬움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신동에 있는 금호 어울림하고 같이 제가 있을 때 사실은 승인이 됐던 건데 거기는 지금 재건축하고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지났어 지금. 근데 인자세 여기 지금 시작해서 온지 흘랑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죠. 특히 잘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왜 그 의원들한테 단지 배치
지도라든지 교통 처리 계획이나 이런 건 왜 자료에다 넣어주지도 않고 여기다 말이에요. 이거 넣어줘야 세밀히 보지.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을 거. 예? 안 들어와 있어. 이거 선생님이 온 거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넣어준 거예요? 잘 몰라요? 아, 네. 그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이제 의원들이 여기 스크린으로만 보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예, 여기 예. 세밀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와 있어. 이게 좀 아쉬움이 있고 지금 공람 기간 얼마나 됐어요? 이제 오늘까지가 마지막 날이고 31일간 공람 기간했습니다. 충분히 의견 청취했어요, 주민들? 지금 계속 의견이 취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태까지 예. 이제 13건이 들어왔고요. 다시 예. 더 확인해서 제가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언성이 많은 데기 때문에 주민 의견 정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 가려고 하지 말고 잘 해야 된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익산시 법적 주차 대수는 150%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1189대 한 14.7% 정도 예정을 해놨더만 이건 나중에 이제 조정을 또 하겠지만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더만 예, 예. 최대한도로 주차가 요즘 굉장히 힘든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주차 대수를 법적 대수 이상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150% 한다고 해도 1.5대예요. 요즘 한 세대 주차차 2대씩 다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도로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에 관심이 많고 거기가 29층 이하라 하더라도 이제 그 지금 그 옆에 보면 마동 2단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예? 2단지가 옆에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래 2단지까지 같이 계획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단지는 빠졌더만.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저기 한번 보세요. 교통 체중 계획서. 처리 또 요 도면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지금 동부시장 사거리에서 예. 여기가 지금 교통 체중이 이제 올라가는 데가 교통 체중이 많은데요. 예, 예. 지금 거기가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여기가 8세대 계획했습니다. 808세대요. 예. 예, 지금도 거기가 2차선 왕복 2차선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백 한 차선 하는 겁니까? 네, 한 차선 한 차선이에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거리에는 한 차로 더 했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그래야지.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나가는 거니까 우회전 차선. 예, 예. 예. 그리고 이쪽 지금 이쪽 쪽문 쪽 이쪽은 지금 부출입구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요 옆에 주출입구 옆에. 주출입구. 예. 예, 예. 거기는 어떻게 돼 지금? 여기 현재 현황이 이제 이면 도로로서 6m도 중앙선 없이 그냥 차량들이 교행만 네. 정도만 할 수 있는 도로인데요. 네. 실제 저희 계획은 이제 이쪽 고북로 8번 길에 저희가 출입구를 내는 거다 보니까 이 도로를 저희가 15m 확장을 해서 3차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 있습니다. 3차로 계획을 꼭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않고는 안 돼. 지금 2차 도로도 안 돼요, 그거. 아,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왜 그러냐면 주출입구가 거기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큰 도로는 부출입구로 하고 합이 안 나니까 지금 약간 변칙을 했어요. 그러나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로 될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 이제- 거의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이쪽 주출입구는 사실 나중에 이용할 때 별로 이용을 안 할 거다 이거지. 네네. 응?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능하면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에 어쨌든 경관심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의 심의를 받아봐야겠지만 저 같으면 지금 현재 그 셋백을 한 차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아파트 단지 쪽은 왜 그러냐면 요 주출입구 나가서 이리 나가야 되니까 사실은 하나를 더 해야 돼. 주출입구에서 거기서 나가서 우회전 받아갖고 나가는 차선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선하고 밀리면 여기가 교통체중이 엄청 심화가 될 것이다 이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주출입구 교차로 부근에는 한 차로 더해서 우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를 좀 따로 이제 우회전 차로, 좌회전 차로 구분을 했는데요. 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후에는 심의 때도 한번 다른 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주출입구난을 예, 주출입구를 한 차선을 더 확장하는 쪽을 한번 저는 의견 제시를 하고 싶어요. 거기가 주출입구니까. 예?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예, 되겠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동료 의원님께서 너무 그 자세하게 질문 드렸으니까 이제 그 주차 대수는 지금 1.189대 1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세대당 1.46대입니다. 여기 세대 지금 기준으로 예. 서류는 이 서류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800 근데 지금 여기 있네. 예. 전 이 대수를 계산해 가지고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런 문제는 정말 많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대 계획에 보면은 59평형이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43.6%인데 우리 그 입주민들이 거의 그 선호하는 세대가 34평형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요 계획은 저희가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건축 계획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 이제 사업 시행 주체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수요 조사 같은 걸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조합이 설립되어야만 그때 이제 개별 주민분들의 그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다 확인되는 거 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본인들이 가진 평수 대비 34평형 갔을 때 본인이 얼마를 더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적어도 확인이 되고 해야 이제 약간 평형대가 좀 정해질 거다 보니까 실제 요 사항으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입주민은 그러면 그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610세대입니다. 610세대. 예. 그럼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아파트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들어오는 가시는 걸로 보는 거고요. 보통 2단계에서 현금 청산 받으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 이제 일단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평형의 세대 계획은 바뀔 수 있다. 예, 지금은 러프한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네, 이상입니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뭐 마동 뭐 1단지 주공 아파트가 40년 D등급. 그럼 지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등급 결과로는 이제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인가 한 4, 5년 걸리고 재건축 한 3년, 7, 8년은 걸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현재도 이제 D등급 자체이긴 해서 이제 위험하긴 한데요. 그래도 얼른 주민분들께서도 그런 사항 인지하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런 뭐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나 받은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아직 조합 설립을 위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610세대의 주민 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예. 아파트가 40년 넘고 뭐 D등급 받고 살기에 지금 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요즘 뭐 가까운 데서 지금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대개 보면은 서민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10평대나 20평 이하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재건축을 했을 때 아파트를 가면 분양을 받고 나머지 지금 아까 808세대를 받는다면 한 200세대는 일반 분양을 또 해야 할 만이 됩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여기서 이 분양한다면은 추후에 분양가가 비싸고 뭐 현실로서 안 맞아. 서민 아파트라. 예. 그러면 이것을 팔고 할 때는 뭐 딱지나 이런 것도 돌아다닐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예? 이런 우려스러운 것들을 뭐 재발 방지하기 무슨 제도적인 것은 뭐 있습니까? 그런 거보다는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 현실 가능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긴 거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사해서 착공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사업성 같은 경우는 결국 분양가가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한 7년, 8년 내에 한번 분양 시장을 좀 보고 잘 관찰한 이후에 최대한 저 조합원님들 이제 큰 손해를 안 보시도록 밖에는 일단은 없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특별하게 주변에 공원이나 그런 게 없어요. 빡빡해요. 아까 말대로 우리 박종대 의원이나 셋백이 허지는 부분들도 아까 7.7%밖에 못 해준다는 얘기야. 여기는 많이 해야 돼요.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도로 공간이나 뭐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위나 경관심의나 뭐 교통역량 평가나 이런 부분들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나 침체돼 있고 추가 여기 무슨 아파트냐? 여기도 오르막 그것을 제대로 못 거기도 오르막이잖아. 오거리까지 올라가는데. 예, 사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그쪽에 완화할 수 있고 그쪽에 있는 대도림은 좀 상가적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이런 부분들 그 도로 좀 셋백을 좀 많이 해서 뭐 공간들 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다면은 분명히 건축비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엄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성이 진짜 가능하게 해줘야지. 여기 어느 정도에 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모르는데 정말 서민 아파트란 말이에요. 이런 거 건축 비용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거기에 대한 공원이나 뭐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만들려면은 네, 정말 잘하셔야 돼.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최대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사업들은 지금 막 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예, 우리 익산에 그는 또 오명을 또 갖지 않게끔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이사님께서 좀 많은 연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정치의 건은 의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주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마동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마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 요건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마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